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젊어서부터 그랬지만은 지나간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요 시점에서 앞으로 가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고 자꾸 물어보면은 지난번에 갔을 때 평양에 갔을 때 그 이제 안내원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는 안내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젊은 분들이니까 이제 자꾸 뭐 이것저것 내가 평양에서 학교도 다녔거든요. 그 학교 어느 학교는 어디 있었고 어디 있었고 자꾸 뭐 물어봤더니 몰라요 젊은 분들이. 그렇죠. 그냥 대답을 못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유 어머니 저 1950년도 이후 거만 물어주세요. 우리 그전 거를 모릅니다. 아예 그래 딱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진짜 모르니까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에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모르는가? 이쪽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특히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이 많아요. 다 우리 뺏기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이지만은 왜 자꾸 그거 이제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나가면 되는데 그 한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이북하면 아주 그냥 질색팔색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어떠한가 알으려고 하고 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 9세대 사람들의 생각이 왜 그런가 어째서는가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이해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렇지만 나 개인적인 삶은 전반전에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어떻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삶,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삶이었거든요. 우리 그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그 삶이 가치관이 거의가 물질일 거예요. 나도 예는 아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 거기까지 가봐서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지나고 보면은 다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안 할 때였어요. 그때가 72년도? 72년도.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이민자들이 한풀이 안 온 거예요. 무슨 뭐 아메리칸 드림 이거보다도 워낙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때니까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랬어. 아메리칸 드림이나 또 자녀 교육은 그 후의 얘기고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대한민국을 벗어나자 그러한 그 생각들로 다 왔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도 그렇고 와 보면은 모든 게 허술했지. 기회가 많았어.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미국에서의 그 삶은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러 오느냐.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발 비즈니스를 한다. 그 사람도 신발 비즈니스 하게 돼 있어.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시마켓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생선 장사를 하게 돼 있어. 미국 첫 번 도착하는 날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 초기에는 내가 휠체어 타고 다녔어, 여기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1999년도에 몸이 약해졌어요. 딱 20년 전이야. 내가 약했을 때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살았으니까. 내 자력으로 먹지도 못했고, 내 능력으로 배설도 못했고. 근데 그때 느낀 건데, 사람이 호흡하는 거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줄 안다고. 주신 음식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 배설할 때 배설할 수 있는 힘 주신 거, 능력 주신 거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난 못 해봤거든요. 난 다 먹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배설하는 것도 남의 도움에 의해서 해봤다고. 그때 감사가 나오더라고. 미랄 선교, 장애인 선교라고 있어. 물리 치료를 받으러 웨스트 오렌지에 유명한 리해 병원이 있었어요. 놀란 게 뭐였냐면 같은 환자인데 걸음도 못 걷는 환자야. 휠체어 있잖아. 그걸 밀어주더라고. 어떻게 밀어주냐. 혼자는 못 쓰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자기가 쓰는 거야. 더 놀라운 거는 슬픔만이 아니라 그걸 밀어주더라고. 그때 내 충격을 받았어. 야, 나하고 똑같은 환자인데 봉사하는구나. 충격이었지. 그때부터 나도 이제 병원에 봉사를 가기 시작하는 거야. 걸음도 못 걸으면서. We have a wonderful relationship with Chairman Kim. We view Chairman Kim and the whole team as part of the family. You know, Chairman Kim has been a great influence in the care that we provide for the Korean community. His passion for the community and the residents is exactly equal to my passion for caring for the residents in the community. And so we really feel very connected and passionate about the work that we have done here. And I personally grew up in an underserved community in Brooklyn, New York. And I started my career really with a passion and a desire to help underserved communities and help those who needed help the most.
We serve the underprivileged community, the most vulnerable patients in our community. And that is our commitment to our community. We are barrier-free. We do not consider payer source or any kind of economic background. We allow everyone to come through our doors, and we care for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ability to pay or the type of insurance that they have or what disease condition. We are a stigma-free hospital. 이 병원은 카운티에 가장 작은 자들, 그게 저소득층을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국 재정의 거의를 지금 잠식하는 게 의료보험, 소위 말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 재정 적자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신. 즉,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신은 웨스턴 메디신, 서양의학과 이스턴 메디신, 동양의학 합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의료 수가가 다운이 되는 거지. 이걸 카운티 정부, 스테이트 정부에서 받아들였어요. This one is really special because it brings together Eastern and Western medicine together at this complex. Our role is really to tr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s a very, we call it normative, a normal kind of environment. So we actually design the facility for the staff as well as the patient or the consumer. Our whole role is to create the environment. We don't operate the facilities, but we create the environment for people to live in these facilities. Designing space, one word. I'm not sure it is one word. Humane. That's the word.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국민학교 때 우연한 이유로 여기 학교에서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면 친구를 한 명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클래스룸을 옮길 때도 같이 다니고 그걸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발달 장애가 있었던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2년을 생활을 학교에서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쪽 저쪽 봉사를 다니더라고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야, 너 공부하기도 시간 없는데 그렇게 계속 그러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냥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키텍으로 누구를 돕고 살아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드는 공간이 이 사람들을 환자로 보질 않는 거죠. 그분들이 환자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사실 큐어가 아니라 웰빙에 있는 거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멀쩡히 계시다가 갑자기 몸을 못 쓰게 되셔서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휠체어를 지팡이 삼아서 이렇게 밀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 할머니들이 절에서 같이 사시는구나, 절에서 같이 사시는구나. 그 두 분이 서로한테 내가 남에게 뭔가를 아직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하는 그게 이유가 돼서 살고 계시구나 하는 걸 보고 자리에서 정말 어렵게 일어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때 생각하신 게 내가 죽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다. 이 병원에서 앰뷸런스 기능은 우리로 말하면 그 혈관과 같아요. 그때에 우선 우리 이민 1세들이 언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듣지도 잘 못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소수민족을 향한 그러한 게 앰뷸런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죠. 그때는 그 어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이의가 있으면은 어필해라. 그렇게 해서 어필을 했는데 굉장히 재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판사가 왜 앰뷸런스를 하려고 그러냐. 그때의 우리 이민 사회가 인구가 이 정도인데 특히 또 노인들을 위한 앰뷸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판사가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동포사에서는 최초의 앰뷸런스를 하게 됐죠. 진짜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우리 음식 속에 다 들어있다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요. 모든 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마다 거쳐야 되는 그런 사람의 손길들을 거쳐서 오늘 내가 먹게 됐구나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소중하죠. 모든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싶고 주고 싶고 베풀고 나누고 싶은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냥 주어요.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좀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평생 살아도 이렇게 부부들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뭐 여보 사랑해 뭐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냥 수시로 눈 뜨면은 잘하시고 그리고 뭐 조금만 뭐 눈에 안 띄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었다고 무척 보고 싶었다고 이런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때는 또 뭐 고집도 세시고 또 어떤 때는 때로는 막 성격이 급하시고 이렇게 제가 캄다운하라고 막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때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소중한 기억이 많이 있지만 우리 김정자 권사를 잘 만난 것 같아. 사람마다 어려울 고비는 꼭 있잖아요. 어쨌든 그때마다 나한테는 상당히 위로가 됐던 사람이야. 내 고백을 하면 가정마다 다 아픈 그 쓴뿌리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예외가 없어요. 다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우리 그 큰아들 이 아이가 사춘기 때 여러 가지 그 충격에 의해서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본인의 아픔이 본인도 물론이고 온 가족들한테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김호진 장로의 아들인데 김정자 권사의 아들인데 이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 그 당사자끼리도 그렇고 친척끼리도 그렇고 교회 처치 멤버들끼리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 과감하게 오픈해야 돼요. 흉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나가 또 어느 가정이나 아픔이 있어요. 종류는 다른지 자랑은 아니지만 과감하게 내가 오픈해요. 괜찮다.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자들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작은 자들이 있다.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들면은 치매기도 있고 다 있잖아. 이 병원에 입원한 많은 가정들이 그 입원한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한 사람이 회복이 되면 온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난 이 이상 더 보람된 일이 없다고 생각해. 젊고
활발할 때는 오히려 가족이 좀 귀찮은 존재고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 세월이 가면서 가족을 통해서 모든 걸 알게 되고 가족을 통해서 반성하게 되고 가족을 통해서 또 소망도 얻게 되고 가족은 참 귀하다.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환경적인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나무가 환경의 이 핵심과 같은 베이스다. 환경하면 나무가 있냐 없냐 그때 다 있습니다. 나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닌가. 참 이 아카시아는 이런 표현이 들린지 모르지만 살신성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주위에 있는 모든 그 흙을 옥토로 만들어줘요. 그 나무로 인해서 주위 모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옥토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사명을 이루었다 하고 없어져 가고 있어요. 때가 되면 스스로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흔하면은 천하게 봐. 그런 나무가 아닌데 괜찮은 나무다.